안녕하세요. 레나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배웠던 품사들 있잖아요. 그 품사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여자잖아요. 여자고 사람인데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면 저희 가족 안에 있으면 뭐 여자고 사람인 성질은 바뀌지 않지만 저희 역할이 주어지죠. 딸이라는 역할이 주어지죠. 그쵸?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저는 선생님이라는 역할이 주어져요. 제가 그 학생들 앞에서 저희 집에서 딸이라고 해서 제가 그 딸의 행동을 그 학생들 앞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들 앞에서는 선생님의 역할, 저희 집에서는 딸의 역할을 맡고 있죠. 제가 예전에 워킹홀리데이 가서 워홀을 할 때는 그때는 저는 이제 바리스타 일을 했었어요. 커피를 배웠었거든요. 그냥 취미로 배워서 커피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커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손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그곳에서는 저는 어떤 역할을 맡았죠? 저는 바리스타라는 역할을 맡아서 손님과 점원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점원이고 바리스타,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어느 위치에 가든지 바뀌진 않지만 제가 맡는 역할은 제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명사, 대명사, 동사 이 아이들, 저희가 배운 품사 이 아이들이 기본적인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역할은 일단 쉽게 꼭 필요한 역할, 이 아이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역할이 있고요. 빠져도 상관없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꾸며줄 때는 그 아이가 빠진다고 해서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빠져도 된다, 필수 성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일단은 필수 성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게요. 문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저희가 나오죠.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해. 그럼 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주어는 문장 안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 아이예요. 문장 안에서 어떤 동작을 해요. 이 아이가 주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해요. 얘가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주인공 역할을 한다. 문장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누가 있느냐? 명사가 있어요. 명사. 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합니다. 명사가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품사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일 거예요. 투부정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투부정사가 투에다가 동사를 붙여서 만드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문장 안에서 명사로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서도 쓰여요. 근데 이때 명사로서 쓰일 때 이 아이가 주인공 자리, 주어 자리에 나와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동사가 ing를 붙이고 나면 얘가 명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같은 이 아이, 명사로 바뀐 이 동사, 동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동명사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아이는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역할을 할 때, 그다음 동명사, 이때 사용할 수 있죠. 되죠? 그 다음에는 원래 주어 다음에 어떤 동작을 뭐뭐 한다라는 이야기, 어떤 그 주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들, 얘네를 문법 용어에서는 서술어라고 불러요. 한국 그 문법 할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서술어. 한국어에는 두 가지가 있죠. 형용사도 서술어 역할을 하고요. 동사도 서술어 역할을 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만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술어는 동사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냥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이 다른
뭐 어떤 다른 대상이나 어떤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뭐 빗자루를 들고 쓰는 행동을 해요. 빗자루는 뭘 쓸어요? 그 쓸 때 제 쓰는 그 빗자루가 닿는 대상 있죠? 그 닿는 대상이 어디? 바닥이다. 그러면 I sweep the floor 이라고 했을 때 그 the floor 이라는 바닥이 제가 쓰는 동작이 닿는 대상이죠. 그 아이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제가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그 인칭 대명사에서 I, my, me, mine 할 때 그 me, 목적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칭 대명사다 이런 뜻인데 그 목적격 할 때 얘기했던 그 목적이라는 말과 목적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애는 똑같아요. 명사도 되고 대명사. 근데 이 대명사는 그 인칭 대명사 있잖아요. 인칭 대명사는 아까 주어에서도 얘기를 했어야 됐지만 주어에서도 그 I, my, me만이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주격,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 아이들만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에서도 당연히 목적격,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 아이들만 목적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 그 다음에 목적격 대명사 아니면 다른 대명사들도 다 쓸 수 있죠. 근데 인칭 대명사에서는 목적격, 그 다음에 투부정사, 당연히 명사적 역할을 하는 애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 자, 얘네들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로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되게 익숙하잖아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 보어라는 아이예요. 이 보어라는 아이는 말이 보가 뭐지? 이 보자가 우리가 보충하다 할 때 그 보자예요. 보충하다 하면 어떤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뭔가 부족한데 이거를 넣어준다라는 의미잖아요. 영어 이제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어떤 닿는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닿는 대상이라는 건 목적어가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 목적어가 예를 들면 뭐 맛있는 냄새가 난다라고 했을 때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닿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냄새가 나다 아니면 어떤 소리가 나다 아니면 어떤 느낌이 나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나는 거는 제가 느껴지는 거지 그게 닿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저는 입니다.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입니다. 뭐냐고. 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I'm a teacher 이라고 했을 때 이 is라는 땡땡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is가 teacher에 닿는 건 아니죠. 그쵸? 좀 다르죠. 목적어랑은. 그래서 이때 이제 쓰이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어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이름을 붙여줘요. 목적어는 아니고 IM만 있으면 이게 문장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더 보충을 해줘서 이 문장을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만드는 아이야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충 설명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충을 해서 그 문장을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어 역할을 맡는 품사는 누가 있냐면 명사, 그 다음에 당연히 대명사도 돼요. 명사, 다음에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어요. I am happy 라고 하면 나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 형용사도 보어가 되고요. I'm a teacher 할 때 그 a teacher 이 아이도 그쵸. 그 아이도 뭐의 역할을 합니다. 대명사는요? It's me!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할 때 이때에도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필수 성분 누가 있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네 아이들이 문장에서 중요한 필수 성분으로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주어라는 아이는 아까 제가 명사 종류, 명사, 대명사, 동사는 동사밖에 없죠. 목적어, 명사, 대명사, 다음에 보어, 명사, 형용사.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네. 명사, 대명사 없다고 치고 명사, 동사, 형용사만 있으면 저희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쉽죠? 그쵸?
이 세 가지 품사의 단어들만 알면 저희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배운 품사 애들 그럼 너는 다 어떻게 쓰느냐? 얘네들은 그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좀 추가를 해주고 싶을 때 양념 같은 아이예요. 양념을 치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좀 더 맛있어지죠. 그냥 샐러드를 그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냥 뭐 양상추 뜯어가지고 아니면 당근을 그냥 까서 당근 그 채로 먹어도 맛있지만 거기다 뭐 당근에 쌈장을 찍어 먹는다던가 아니면 양상추랑 뭐 다른 건강에 좋은 모든 그런 채소 같은 거를 거기에 드레싱을 뿌려 먹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맛깔나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그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문장에다가 양념을 좀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념을 해주는, 꾸며주는 아이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필수 성분은 아닌 아이들, 이제 꾸며주는 아이들, 뭐 수식어들이라고 하는데요. 수식어를 누가 맡고 있느냐, 어떤 품사가 맡고 있느냐, 형명에 나오는 형용사입니다. 아까 제가 형용사가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보충을 해서 그 문장을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I am happy라고 있을 때. 그 문장에서 happy의 특징이 뭐냐면요. happy 뒤에 뭐가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냥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와요. 그 문장 안에서. 그때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 그 형용사를 절대 제거할 수 없어요. 빼면 안 돼요.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오면. 절대 빼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뭔가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그 문장이 해석이 되거나 의미가 바뀔 수 있는 아이예요. 자, 근데 이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달고 나올 때가 있어요. 형명이라고 외워놓으시면 좋은데요. 이 형용사가 명사를 달고 나오면 이 형용사라는 아이는 빠져도 문장에서 비문이 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지 않아요. 대신 빠지면, 양념이 빠지면 먹을 수는 있죠. 그게 음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음식은 되지만 맛이 조금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제가 그냥 필수 성분으로 I saw a girl 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떤 여자를 봤어요. 근데 그 여자를 봤다라는 정보는 그냥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pretty girl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I saw a pretty girl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girl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그 여자에 대해서 상태를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어 할 때 들어가는 거죠. 이때 쓰이는 형용사는 부가적인 정보입니다. 빠져도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해줄 뿐이죠. 그래서 형용사는 꾸며주는 거다. 근데 아무 때나 아니죠. 형명일 때의 형용사만. 두 번째는 부사가 있어요. 부사라는 게 막 부가적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들을 문장 안에서 빼도 문장의 의미에 어떤 상태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의 표현이 좀 빠지게 되지만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비문이 되지는 않아요. 다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쓰일 때예요. 전치사가 뭐였었죠? 전치사, 명사 앞에 나와서 위치나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을 나타내는 아이죠. 이 아이들은 문장에 넣어주면 위치,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는 거지 얘네가 빠졌다고 문장에서 크게 영향이 있지 않죠. 예를 들면 뭐 I saw a pretty girl under the tree 라고 하면은 이 under the tree를 빼도 문장이 비문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품사 단어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른데 필수적으로 꼭 쓰이는 아이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다. 주어랑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가 쓰인다. 동사는 그대로 동사, 보어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올 경우 그다음에 명사. 이때 얘네들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내 필수 성분들이 문장 안에서 빠져버리면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 비문이 돼요. 완벽한 문법을 갖춘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꾸며주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뺀다고 해서 문법이 비문이 되지 않아요. 누가 있죠?
형명일 때 형용사, 다음에 부사, 그다음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다음 시간에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장의 형식을 할 때 만나는 걸로 해요. 복습 많이 하세요. 주어, 대명사 중에 목적격, 그 다음에 똑같이 주어란다. 명사, 죄송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시 할게요. 명사, 동사,